안녕하세요. 미국 바라알기 7강, 오늘은 미국 군사패권의 몰락에 대해 살펴보죠. 저는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에서 보이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 그리고 미국 핵 삼축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의 붕괴, 재래전 수행력과 산업 생산력, 미국 경제 패권 붕괴와 800여 해외기지의 운명, 반제 자주 진영의 억지력을 살펴보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전 양상의 변화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항공모함 시대의 종말이죠. 이제 바다 위의 떠다니는 관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2년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 24기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파괴하는 컴퓨터 모의 전쟁 게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빈국인 예멘도 미 항모 아이젠하워를 공격한 데 이어 루스벨트호를 침몰시키겠다라고 호언하고 있죠. 이제 미국이 약소국을 마하 0.8에 불과한 토마호크나 폭격기로 공습한 후에 일방적으로 침공하는 패턴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전은 미사일 드론전이라고 하죠. 그 드론의 성능과 수량, 다양성에서 미국이 절대 열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10년이 가로놓여 있다는 미국 내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공권과 전자전에서도 미국이 열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 첨단 무기가 러시아 전자전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엑스칼리버 대포가 전자전의 무용지물이 되면서 전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정밀 무기가 러시아 전자전으로 인해 효율성을 잃어 나토의 전체 군사교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무기의 민주화와 군사력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예멘 후티군이 미국 골리앗을 패배시키면서 미국 항모가 뺑소니를 쳤죠. 다음으로 미국 핵 삼축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 붕괴를 살펴보죠. 미국의 자랑인 미니트맨 3 ICBM이 작년 10월에 시험 발사에 실패했죠. 1970년에 배치된 고물인데요. 그 후속 모델인 센티널 프로그램도 이 교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과 예산 긴축 속에서 프로그램이 취소될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SLBM 역시 난항인데요. 영국의 핵잠수함 트라이던트2 SLBM 시험 발사에 실패해서 망신을 당했죠. 올해 2월인데요. 미국이 2016년과 2014년에 영국을 통해서 대리 시험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 역시 1962년에 제작된 62년 전의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데요. 후속 모델이 없어서 2050년대까지 운용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후속 프로그램과 현대화 프로그램도 역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미국 전문가 스콧 리터는 미국의 핵무기 경쟁 추진은 비극적인 결말만 있을 수 있다. 센티넬이나 B-21 신형 핵잠수함이 배치되더라도 이미 핵 우위를 확보한 러시아와 중국에 압도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도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실패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러시아가 ICBM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핵군대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에 비해 10대 1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파트루셰프 의장도 러시아가 핵미사일 분야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 극초음속을 포함한 독특한 전략무기를 보유해서 향후 수십 년의 안전보장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CIA 분석관 레이 맥거버는 러시아가 히로시마 이후 78년 만에 핵무기 경쟁에서 승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단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의 경쟁에서 미국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방패 경쟁 역시 미국의 방공망 신화가 붕괴되면서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이어 올해 여름에 계속 패트리엇 포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패트리엇이 구식이며 호두 깨듯이 100% 파괴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에서 37년을 근무했던 박철 박사, 우주공학자죠. 사드와 패트리엇은 가짜다, 명중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미국 대학들이 우주공학 전공 분야를 감축하고 현재는 미사일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드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결국 미국 패트리엇 요격 체계를 퇴짜를 놓아버렸습니다. 무수한 목표 요격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91년에 배치했지만 요격에 실패해서 최근에 2달 안에 패트리엇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시스템도 헤즈볼라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대량 분쟁 시 아이언돔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에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30년대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영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난망한 상태이죠.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 드로저덴코는 기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개발된다. 그들이 칠콘 극초음속 비슷한 것을 만들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전 수행력과 산업 생산력을 잠깐 살펴보죠.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는 포탄 생산이 서방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비용은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이 2년 동안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집단 서방은 탄약이 고갈된 상태로 가고 있죠. 한국과 일본의 포탄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의원 존 무레나는 중국이 미국보다 매년 540배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은 미국은 약 0.1%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54%. 중국이 작년 2,320만 톤의 선박을 건조한 데 비해 미국은 10만 톤 내외에 불과합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죠. 한편 2023년 세계 철강 생산량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철강 생산에서도 중국은 세계의 54%, 미국은 0.4%에 불과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첨단 무기와 군함 제조 속도 등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설비에 대한 위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미국이 동시에 경제 패권이 붕괴되면서 800여 해외 기지의 운명도 나락에 처해 있습니다. 전성기에 미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약 1000여 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운영했는데요. 현재는 약 80개국 800여 개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945년에서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회의 무장 충돌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그중 81%인 201회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생화학 실험실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 336개 이상의 생화학 실험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불행하게도 한국이 전 세계 총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는 46개 실험실에서 500여 개의 비밀 실험들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 실험실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문명에 대한 공격이죠. 제국의 도덕적인 파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편 미국의 해외기지의 운명인데요. 3년 전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 현재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니제르와 차드 등에서도 철수하면서 미군이 아프리카 55개국 전역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리아, 인근 중동 지역의 철수 도미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나가게 되면 미군이 키우고 육성하고 보호해온 지역의 테러 조직들도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겠지요. 중동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한편 니카라구아는 2023년 러시아의 군사기지 건설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쿠바와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기탐이 입항했죠. 1962년 소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고려하면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코앞이죠. 해군 공군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쿠바에 4군데 비밀 정보 수집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스까지 가서 유럽의 코앞에서 대테러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반제 자주 진영의 억지력을 살펴볼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차세대 비대칭 전략무기 6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방에 2, 3세대 앞서 있다고 호언했는데요. 이 무기들은 2023년 양산 단계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핵 추진 미사일이죠. 사거리 무제한의 브레베스트니크, 그리고 사르마트 최신 ICBM의 전투부에 장착되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 유효격이 불과한 마 24 정도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지상 최대 규모의 사르마트 ICBM, 사르마트와 미니트맨 3를 비교해 볼까요? 사르마트는 2022년에 실전 배치되어 2070년까지 향후 50년을 운용할 무기체계입니다. 반면 미니트맨 3는 1970년에 배치되어 2030년까지 과거 50년 사용되는 무기이죠. 이 사르마트에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한 발로 프랑스 전역에 파괴가 가능한 가공할 무기체계입니다. 킨잘 탄도미사일 극초음속이죠. 마하 10에서 13입니다. 시르콘 미사일 역시 마하 9. 그리고 포세이돈 핵 추진 대륙간 핵 어뢰입니다. 실전 배치가 2019년인데요. 소형 원자로로 추진하고 항구에서 폭발할 시에 약 300m 높이의 방사능 해일이 내륙으로 1500km를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 발에 영국이 사라질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블라바엠 SLBM 신형 미사일이죠. 앞서 미국과 영국의 트라이던트 SLBM 시험 실패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블라바엠은 2018년에 실전 배치되었고 트라이던트 2는 1990년 약 34년 전에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입니다. 역시 비교하기 힘든 성능이겠죠. 한편 창의 대결에서 미국이 열세에 몰린 가운데 방패이죠.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서도 역시 러시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신 방공미사일 S-500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이라고 하죠. S-500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S-550을 개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S-400 시스템을 중국과 이란, 인도, 튀르키예에 수출하고 러시아는 그 밑에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트리엇은 1990년에 배치되었고
S-500은 2021년에 배치되었습니다. 사거리는 패트리엇이 100km, S-500은 600km입니다. 속도는 패트리엇이 마 7, S-500은 마 20.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미사일 탐지 거리와 동시 목표물 탐색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도 둥펑 미사일 시리즈 17형부터 100가지 미사일을 완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대 물리학의 경계를 돌파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가상 제1, 제2 도련선도 중국의 억지력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 역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 16나형을 공개했죠. 마 15에서 18로 추정되는데요. 마 15이면 휴전선 부근에서 진해 미군 기지까지 약 400초에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계룡대까지는 50초 정도이죠. 미사일 방어망이 정상 가동하더라도 막 탐지하거나 막기 힘든 수준입니다. 조선은 이외에도 역시 각종 종합백화점식 최신 무기 체계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죠. 이란 역시 마 13에서 15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와 그 이상의 신형 파타2를 공개했습니다. 최빈국인 예멘도 마 8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고 홍해를 장악하고 있죠. 결국 서아시아의 상황도 변했고 돌아갈 길이 없다. 서구의 해양 패권은 무너졌고 더 이상 재건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총평을 보실까요? 미국 군사 패권의 몰락, 미국과 나토 집단 서방이죠. 약 32개국에서 40개국 정도. 그리고 조중러 이란의 전력을 압축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 3축 체계는 붕괴했다. 약 2세대에 걸쳐 낙후되어 있고 핵무기 노후화, 운반 시스템과 탄두의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입니다. 현대 미사일 드론전에서 미국이 절대 열세에 몰려 있다. 미사일 기술 격차가 10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와 EMP, 부분 궤도 폭격체계, 수중 핵 드론, 반항공 미사일 방어망 등에서도 비대칭 전력에 빠져 있다. 항공모함은 효용이 약화되었고 이제 약소국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에서 보듯이 미국과 나토의 지상군이 취약하고 국방 및 산업 생산력, 재래전 수행 능력도 취약하다. 유럽이 집단으로 동반 몰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후에 정규 육군 전투 경험이 부재하고 생산력이 낙후되어 있어 두 개 전장의 동시 전쟁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리고 달러 패권이 동시에 몰락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여력도 없다. 그래서 해외 80여 개국에 산재한 800여 개 미군 기지도 철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아프간 철군에 이어서 니제르, 차드 같은 사헬 연방국들 그리고 중동의 이라크, 시리아에서도 도미노식 철군 압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독일과 일본, 한국의 순서로 압박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반제 진영의 동반 강화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드론의 초강국으로 등장했고 중동 저항의 축도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이 프랑스와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중남미는 이미 2, 3년 전부터 강력한 분홍 물결이 덮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의 민주화, 군사력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군사 패권이 몰락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미국
군사 패권의 몰락 7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